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수능에 나오는 31개의 스텝, 가장 핵심적인 스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지난 시간의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해봅시다. 먼저 우리 맨 먼저 배운 게 뭐죠? 관계사입니다. 여기서 했던 말들이 뭐죠? 영어는 뭐에 의해서 뜻이 결정된다? 순서다. 이렇게 해서 관계사도 뭐라고 했냐? 이게 관계사가 아니다가 중요한 게다. 사실은 이게 관계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관계사인지 아닌지조차 실제 문장 속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고 이 관계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다? 명사 다음에 나온 that이나 WH가 자기 뒤에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어서 니은을 붙인다 그랬죠. 하는.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관계사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나오죠. 그리고 what은 뭘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해석해서 것을 붙이죠. 또는 무엇지 혹은 것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ever 붙은 말들은 전부 우리말 모두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역시 두 번째 동사까지 끊는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전부 다 WH로 시작하니까, how도, 그죠? 앞으로 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how는 그런데 뭘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how는 주로 보면, how 앞에 the way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how는. 관계부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로 사용됩니다. 지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부 다 이것들은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법책을 보시고 관계사 편의 예문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 보지 말고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what, ever 붙은 말들 했습니다. 그리고 쉼표 찍고 후는 뭐였어요? 그런데 앞단어 혹은 왜냐하면 앞단어. which는 그런데 그것 혹은 왜냐하면 그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쭉 했고. 그 다음, 전명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명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것들은 앞에 뭐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사죠. 명사 오면 명사 꾸며주듯이 하죠. 하는, 니은 이렇게 하고, 명사 안 오면 에에서 로 중에 하나를 붙인다 그랬죠. 에서, 로 중에 하나를 붙이고, 전명구는 가급적 괄호 안에 넣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다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시간을 표시해주면 앞에 전치사가 없어도 전명구하고 거의 같으니까 괄호 안에 넣어버려라.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예상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번부터 바로 준동사의 세계에 들어갔죠. 우리가 관계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형용사절. 절 가운데서도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라죠. 이제부터는 준동사입니다. 뭐가 준동사라 했습니까? 동사 do 혹은 be라고 할 수 있죠. be 앞에 to가 붙든지 뒤에 ing나 edn이 붙어서 동사와 유사해서 하는 말이 준동사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 앞뒤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한다? 우리말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 했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올 때는 단 예외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어떻게 한다? 할. 그 다음에 자 동사 다음에 나왔는데 이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어떤 동사? 동사 뜻 자체가 왔다 갔다 사라지다 나타나다 주로 이동을 나타내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낼 때는 뭐다? 그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위하여의 뜻에 가깝다. 위하여. 그리고 그 위하여를 강조해 주려면 to 부정사 앞에 뭐를 쓴다? in order나 so as를 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동사 앞에 나오는, 즉 문장 맨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동사 앞에 나오면 해석해서 것을 붙이면 됩니다. 근데 문장 맨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갖다 문두라 하죠. 문두. 문에 머리 두자 써가지고. 근데 이게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면 뭐다? 위하여의 뜻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위하여의 뜻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시간 안에 테스트를 피니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예외가 하나 더 있다 했죠. 이 동사가 주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동작들을 보세요. 주어가 마음대로 잘하다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붙이고 밥 먹어 이래가지고 막 17cm 커보자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거꾸로 매달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안 돼. 그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7번 so 뭐뭐 as는 만큼 혹은 처럼입니다. 만큼 혹은 처럼. 예, 그녀는 바빴다. 뭐 하는 만큼 이렇게 한다죠. 뭐 하는 만큼. 그래서 as 이하는 빠른 속도로 넘어갈 때는 해석하지 말고 눈으로 훑고 지나가세요. 아, 막 이렇게 눈으로 단어만 이렇게 보는 거라. 이것까지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라. 그녀는 바빴다. 말하면 잊어버릴 만큼, 런치구나.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거죠. 점심 식사 먹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하지 마. 무슨. 그렇게. 밥도 못 먹는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른 거는 못해도 점심은 먹는데 이 아가씨는 지금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죠? 우리는 막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해도 밥은 먹고 하죠. 그럼 8번.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ever가 오면 그러나 뭐 하지 못했다. 올리는 하지만 뭐 말 뿐이었다. 기억나죠?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몇 번? 10번이고 20번이고 보라 그랬죠. 봐야 된다. 그 다음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라고 해야 돼요. 뭐뭐 할 정도로.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였지?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4번은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죠. 그것은 달콤하다. 마시는 것은. 그러나 아주 맛이 쓰다 비터. 혀가 비틀어진다 이 말이죠. 쓰다 뭐 하기에. 돈을 내기에는 속이 상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봅시다. to 마찬가지입니다. I'm too hungry까지가 주로 할 말이에요. 주로. 나는 너무 배고프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기에, 형용사 플러스 to 명사. 말하기에는, 너무 덥다, 뭐 하기에는, 축구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사업하기에는. 이때 내가 이제 무슨 예화를 얘기했죠. 이케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어리지 않는다.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은 결코 너무 빠른 게 아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는 집안이나 장사하는 집안에서 상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세계 5대 메이저 곡물 회사 있죠. 여러분, 곡물 회사 이러면은 방앗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미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떡집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한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돈이 많이 오고 갑니다. 곡물. 땅이 뭐, 우리 집은 뭐, 한 10,000평이 있어요.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몇억 평, 뭐 이런 거죠. 몇십억 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난 분이 그 어떤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호수, 이걸 통째로 사요. 그러니까 뭐 20년 계약 이런 걸 해요. 호수 주변에 유기농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수거를 해요. 호수 전체의 경작권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쭉 지나가고 쫙 훑고 이런 게 하는 거죠. 근데 5대 메이저 곡물 회사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 거기에 5개 중에 4개가 유대인들 거죠. 그죠? 7개인가? 7개. 7개 중에 6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몇천 년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몇천 년간. 우리가 잘 아는, 뭐 기업 있죠. 우리나라 그 은행. 또 그쪽 회사인데,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 계열의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행입니다. 근데 도리어 그 우리나라 은행이 아주 유명한 은행인데, 유럽에 있는 그 은행으로 소속된 것을 자랑으로 해요. 왜? 수백 년간 이어온 유럽 회사인데 부도난 적이 없거든요. 수백 년간 이어온 회사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족들입니다. 거기는 집안끼리 결혼합니다. 그 수백 년간 내려온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합니다. 그는 정책이에요, 정책. 뭐 다른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집안 외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불행하게도 100년 이상 된 회사가 거의 없어요. 기업가들이 존경도 못 받고. 하지만 일본만 가도 500년 된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500년 이상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에 만들어진 임진왜란 때 만든 회사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게 예를 들어서 뭐 동화약국, 동화약품 이런 거 있죠. 동화약품이죠. 부채표, 동화약품. 한 100몇 년 된 거죠. 활명수, 두산 이런 거.
100년 이상 된, 그래서 도쿄나 특히 교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토. 우리로 치면 뭐 경주나 전주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 교토에는 100년 된 회사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백 년 된 회사가, 100년 된 회사는 명함을 내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만큼 명함 내밀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또 그래가 또 메일 보내려 또 메일은 명함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 좀 이상하게. 아까도 뭐 얘기하면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지 마 좀 이렇게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배경을 이해해야지.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역사적인 그런 게 많죠. 몇백 년 된 거. 우리나라가 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년, 100년 된 회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봅시다. 경영진은 바뀌어도 회사는 계속 가는 거죠.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듀퐁가 이런 거죠. 화학. 그 듀퐁가가 그렇게 될 때는 경영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폭발사고로. 화학 공장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공장 바로 근처에다가 집들이 다 있었어요. 실제로 3대 사장인가 그 사람은 공장에 폭발 직전에 그 폭발을 막으려고 막 하다가 폭발로 죽었습니다. 막으려고, 최후의 순간까지 막으려고 하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 능력 있는 CEO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 하는 회사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봅시다. 예, 했죠. 그 다음. what? WH. 즉,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우리말 뭐하고 비슷하다? 지와 비슷하다 그랬죠. 무엇 살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3번. 동사 앞 뒤에 the ing form이죠. 동사의 ing 붙은 form 또는 전치사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말 뭐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하는 것. 이와 같은 ing를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 한다. 봐봐. reading in a dark room. 전면구 관람하고 나면 뭐죠? 이 전체가 동사 앞에 와 있죠. 어두운 방에서 독서하는 것 이렇게 되죠. 이유는 동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막 이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needs 다음에는 동명사가 온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보면 돼. 우선 해석부터가 중요하지.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지 않거든. needs 다음에 to 부정사 오면 to be pp가 된다. 이런 거 참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 다음 문제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 문장 내용 봐봐.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 치즈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내용에 몰입하라니까. 피자 맛있으려면 뭐 한다? 치즈가 좋아야 돼 말이죠. 그런데 더 몰입을 하라니까. 오, 그렇군. 그럼 얼마 전에 먹었던 피자가 완전 꽝이었는데 치즈가 꽝이었단 말인가? 뭐 이런 게 하는 거죠. 치즈 맛있습니다. 맛있는 치즈 먹어본 적 있습니까? 혀가 돌아갈 듯하다 이런 거. 얼마 전에 호주산 치즈를 먹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맛있어가지고. 혀가 녹는 줄 알았어요. 자, 봅시다. 다음. 명사 앞에 ing입니다. 명사 앞에 ing. ing는 어떻게 한다? 해석. 뭐뭐 하는 혹은 하게 하는이죠. pp는 뭐뭐 된, 뭐뭐 하여 진이죠. 했습니다. 그리고 ing를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오면 되는데 굳이 뒤에 올 때는 뭐가 온다 뒤에? 식구들이 따로 온다 그랬죠.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전면구 혹은 목적어. 그죠? 이것들이 따로 온다 그랬죠.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어떻게 한다? 뭐를 분사구문이라 한다? 분사가 문장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그랬죠.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를 꾸며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꾸며주고 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다? 문법 책을 보고 예문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그냥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나서 답을 맞춰봐. 이게 부사절로 고치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이유구나. 이건 조건이구나. 이건 양보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는 17번부터는 명사절로 들어갔습니다. that 앞에 that가 이끄는 어떤 that이 이끄는 절 덩어리가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명사 꾸며주듯이 한다 그랬죠. 뭐 하는. 명사 안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한다? 뭐 하는 것라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제가 5번 이상 읽어보라고 얘기했죠. 읽어보지 않으면 멍해집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수능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열심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WH죠. 하는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1, 2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나 같죠? WH니까. 앞에 뭐가 안 나오면, 명사 안 나오면 하는 G입니다. 다음, 명동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 명사절 접속사 대에서는 무조건 뭐가 아니고 생략될 때 뭐가? 명동. 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 이것도 말이 되죠. 하지만 명동일 때 대시 생략된다. 이래야 속독이 가능합니다. 빠른 속도로. what은 어떻게 해석한다? 무엇지 혹은 것이죠. ever 붙은 말들은 뭐다? 전부 모두로 한다. 모두. 자, 그리고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나? 뒤에 보어 가능어. 자, 보어 가능어가 뭔지 불러봐. 보어가 가능한 것. 명사, 형용사, do의 변형이라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불러봐. 시작. 명사, 형용사, do의 변형. 이거 조곤조곤 해버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다로 해석하지만 뒤에 그런 게 안 나오면 전부 있다로 해석한다. 알겠습니까? 있다. 그 다음 there be는 있다 뭐뭐가죠. 이 there는 뜻이 없다. 그래서 비동사 있다 뭐뭐가 랍니다. 여기에 there lived는 살았다 뭐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exist는 존재한다 뭐뭐가 there goes는 간다 뭐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뜻이 없습니다. 다음 이형식 동사들 해석에서 같으면 이형식이다가 아니고 이형식 동사가 뭐한다? 따로 존재한다 했다. 22번 책을 보면서 해도 된다. 책을 봐가면서 하세요. 어떤 동사들이다. 정지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계속 뭐뭐이다 한다 그랬죠. 다음 룩은 감각 동사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뭡니까? 이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더라 하죠. 형용사가 나오더라. 주로 형용사가 나오더라. 다음 뭐뭐처럼으로 이해하라 그랬어.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냄새가 난다. 뭐뭐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그러면 수동태 다음에 역시 보어 가능어 뭔지 불러봐. 시작. 명사, 형용사, 뒤에 변형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석해버린 그는 착한 학생이다. 한 여성이 울고 있었다. 그 수의사는 달리고 있었다. 그 시니터는 뭐하다? 잠자고 있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치나 그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뭐뭐로 되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잠들게 되었다. 그 우물은 마르게 되다로 해석하라. 그 다음 오형식 동사는 무조건 해석에서 같으면 이꼬르다 이게 아니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다.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 오형식 동사 순서 불러 시작. 생각, 인명, 호칭, 감각,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두 가지죠. 뭡니까? 뭐뭐를 뭐뭐라고 혹은 뭐뭐가 뭐뭐하라고 또는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반복하세요. 10번, 20번 읽어라. 입으로 조골조골 익혀버려.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감각 동사 뭐뭐가 하는 것을 느끼다, 보다, 냄새 맡다 이런 거죠. 다음 충고했다, 명령했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강요하다, 금지하다 이런 거죠. 뭐가 하는 것 또는 하라고. 그리고 관계사 생략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관계사 생략. 어떤 경우입니까?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 관계사 생략.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세요. 그 소설의 그 소설가 이상하잖아. 그 집의 우리 두복 이상하잖아. 우리 사장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감각 뭡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해서 이렇게 한다 했죠. 원인을 나타낸다. 끝으로 would be, will be 조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라면 조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must be, canno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리가 없다 또는 감탄문에 있으면 하다니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낸다. 하다니 판단의 근거 이런 걸 나타낸다. 하다니. 자, 여러분
2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를 복습을 했습니다. 좀 주마간상격으로 빨리 했습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5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끝날 시간은 아직 안 됐고, 그런데 열심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몇 페이지 정도로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이 엑서사이즈가, 실제 이제 영문을 읽기 전에 전체를 복습하면서 약간 응용되는 문장을 이제 다루어 줍니다. 수능은 당연히 이거보다 길지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서둘러서 넣는 게 아니다. 쉽게 하면서 기초에 충실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이제 병관섭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걷고 있는 걸 보고 또는 뛰는 걸 보고 자세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틀리면 운동을 해도 효과는 반감 내지는 차라리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지어 수영을 하는데 뒤로 수영하는 경우도 있대요.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발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맞지? 이렇게 발로 치는데 이 발 때문에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뒤로 간대요. 이렇게 꽃갱이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팔은 가만히 있고 팔은 이거 보드를 쥐고 다리가 굽어져 놓으니까 이렇게 저으니까 도리어 이렇게 뒤로 간대요. 이렇게 다리로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뭐 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자세가 중요하다. 베이직이 정말 중요하다. 이 베이직이라는 이름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붙인 이름입니다. 베이직이란 말이. 그때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불과 이제 2번의 방학 때만 안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안 되겠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1000명이 안 되게도 한 800명 딱 2번 방학 때만 했습니다. 2번 방학 때 하고 평일에는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수업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1년간 했는데 그때도 책 쓴다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 베이직으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대학생들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좀 쉽게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타임지도 보고 시사 주간지나 영자 신문을 쭉 봤기 때문에 영미 소설하고 조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무튼 결론이 뭐냐? 영자 신문이든 시사 뭐 주간지 있죠. 타임이나 뉴스위크든 그리고 영미 소설 산문이든 간에 결국 여기에 이 원리에서 시작한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몇 번 읽어온다. 실제 적용 전에 5번 읽어야 된다. 5번. 지금 무슨 광고 같지요? 별이 몇 개 이런 것 같은데 5번 반드시 이게 막 별을 내가 쓸까? 이게 7개, 10개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나누어 지금 교재에 있는 엑서사이즈 있죠. 반드시 먼저 읽어오면 좋겠어요. 물론 저하고 같이 아마 이렇게 해도 안 읽어오는 친구들 때문에 잠깐씩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읽어오면 더 도움 될 겁니다. 미리 읽어오고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반드시 그래. 몇 번 읽어온다? 전체 내용을? 5번. 다시 몇 번? 5번. 5번 읽어온다. 그리고 읽어올 때 이거는 완전히 알겠다. 이거는 한번 다시 볼 필요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까지 막 이렇게 할 건 없어요. 그것까지 막 볼 건 없고 그런 거는 뭐 한다. 가입해버리세요. 이 스텝 뭐 몇 번은 다시 볼 필요도 없겠다. 가입표를 하세요. 이 가입표가 한 3개 될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직도 확실히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한다. 5번 읽어야 효과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효과는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꼭 말씀대로 좀 해주세요.